안녕하세요. 소라맨쩌라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군단 4시즌 고술 가이드입니다. 요즘에 해킬이라고 애드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도 금방 딜 사이클을 익힐 수 있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약간 그 실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되게 훌륭한 애드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걸 따라 하는데 앞에 부분만 살짝 수정을 하자면은 뭐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끝까지 이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스태츠입니다. 스태츠는 가속이 35%, 치명이 34%, 특화가 74%, 유연성이 19%에 있습니다. 지금 아이템 레벨은 528.6에 도달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번 시즌은 정술로 시작을 했다고 보니까 무기를 아직 2개를 못 샀습니다. 그래서 가치 소환사를 사야 되고요. 그리고 장신구 하나가 넬타리온 지배부름을 이제 드랍으로 먹었는데 장신구 하나를 오색 정수나 이런 걸로 바꿔야 되는데 아직 못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풀템에 가깝고 해서 뭐 좀만 더 먹는다면은 딜이 더 상승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이제 복귀자분들이나 뭐 초보자분들이나 또는 다른 캐릭터 하다가 고수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셔서 아마 이 가이드를 보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임의로 순서를 정해서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약 음식입니다. 영약 음식은 당연히 이제 가장 스태츠가 높은 타락한 분노에 얼어붙은 약병을 이제 쓰는데요. 요게 이제 3단계를 사시면은 무려 이제 1118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유연성의 미온도 괜찮은데 미온은 생존에 좋겠죠? 근데 미온은 스태츠 자체가 700대밖에 안 돼요. 삼성이라도. 그래서 타락한 분노 약병은 삼성의 경우에 1118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아마 싱크 같은 거를 돌려보면은 2차 스탯의 중요도가 지금 요새 이번 시즌이나 저번 시즌 통틀어서 워낙 스펙이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2차 스탯의 중요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가속이 어느 정도 30% 내외를 갖추게 되면은 나머지 2차 스탯의 효율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민첩이 16.4고 뭐 특화가 16.41이니까 특화가 민첩을 능가하게 되는 거죠.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크리티컬이나 유연성도 거의 15, 14 이렇게 되니까 아마 싱크를 돌려보면은 싱크래프트라는 그 애드온을 하나 까시고 뭐 이거는 뭐 어지간하면 알고 계실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면은 시뮬레이션 크래프트라는 애드온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컬스 포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깐 다음에 이렇게 슬래시 심크라고 치면은 요게 이제 문자열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컨트롤 C 그대로 복사를 하면 사이트에 가셔서 레이드봇이라고 또 구글에서 레이드봇을 검색을 하시면은 거기에 이제 스태츠를 어드밴스드 항목에서 스태츠를 볼 수 있도록 하고 문자열을 입력을 하면은 거기에 이제 2차 스탯이랑 1차 스탯 비중 뭐 DPS가 나와요. 초당 데미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나의 이제 아이템을 예를 들면 똑같은 뭐 가유 신발을 얻었는데 뭐 치특 신발을 바꿔야 할지 여부를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특화가 가장 높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특화가 포함된 신발이 나왔다 그러면은 특화 신발을 받아줄 수가 있겠죠. 바꿔줄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싱크의 도움을 얻으시면 좋고요. 뭐 풀파밍 이전에는 당연히 아이템 레벨이 높은 게 낫겠죠. 왜냐면 지금 워낙 2차 스탯이 다 골고루 비슷하게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스태치, 2차 스태치의 합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35 레벨이나 528 레벨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2차 스탯 차이가 어느 정도 뭐 종류가 다르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2차 스탯 합계가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스탯 측면에서 이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영약 음식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영약 음식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을 먼저 대담한 데빌드 달걀 당연히 쓰실 거고요. 그다음에 꿈결석 증강의 룬, 이거는 이제 평판 작업하셔가지고 10만 골에 살 수 있는 룬입니다. 86 올려주고요. 여기 타락한 분노 아까 말씀드렸고, 그리고 울부짖는 룬은 이제 쓰진 않습니다. 고술은 이제 무기에 질풍의 무기하고 불꽃 혓바닥 무기를 발라가게 되기 때문에 이제 룬은 바로 다른 이제 울부짖는 룬, 곡성의 룬, 위밍거리는 룬은 못 바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있는 거는 복수를 할 때 이거를 이제 써보려고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영약 음식 말씀드렸고, 마부는 이제 주무기랑 보조 무기 모두에 실바람의 흠신 3단계를 발라줬고요. 바지를 보시면 바지가 유연성도 굉장히 주 스태츠랑 거의 비슷한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고스펙이 될수록, 그렇기 때문에 민첩 체력 그 흉포한 방어구보다 요게 더 낫습니다. 주능 155하고 유연성 41. 그리고 정수라고 고수라고 이렇게 소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또 계속 달 바지 마법을 바꿔주게 되면은 그만큼 골드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저 같은 경우에 이걸로 해주는 게 낫겠다는 걸로입니다. 그동안 계속 저는 이제 수업할 때마다 바지를 다시 발랐거든요. 아니면은 신화 아이템 두 개를, 신화 세트 아이템 두 개를 갖고 있다가 거기에 지능 마부나 민첩 마부 하나씩 발라놓고 이렇게 수합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는데 2차 스탯 효율이 좋아지니까 이게 또 괜찮겠더라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발 마부는 아무래도 고술이나 정술 같은 경우에는 주사 같은 경우는 생존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 쪽으로 챙겨주고요. 다만 이제 무빙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이속 마부를 평온 산들바람 그걸로 해줘도 되고, 반지에는 그냥 가속 마부를 해줬습니다. 저는 가속을 좀 좋아해서. 근데 지금은 특화율이 좀 올라와가지고 특화로 3단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딱히 뭐 보석 같은 경우에는 가속 특화를 전 가속을 중시하기 때문에 가속 70, 특화 33 이렇게 3개 박아줬고요. 주 능력치 보석은 허리에다가 박았는데 특화로 일단 해놨습니다. 특화로 일단 해놓고 나중에 이제 이거를 가특을 양을 바꿔가지고 특화가 높은 가특 보석으로 바꿔줄 예정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렸고, 보시면은 허리에 마부를 갖고 놓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암흑의 허리 잼습디라고 이게 이제 체력을 또 올려줘요. 그래서 모든 캐릭에 해당되겠는데 이 생존에 중요한 열쇠가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망토는 광피, 손목에도 광피가 이제 되겠고요. 머리마부는 이제 백열의 정수라고, 뭐 지난 시즌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제 모르시는 복귀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아미드라시를 이제 여러 번 깨면은 머리마부가 이제 퀘스트로 이제 드랍이 아니라 퀘스트 보상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이걸 바르면은 백열의 정수라는 데미지가 나갑니다. 그거가 있고요. 이번에는 스킬 트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드 단일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이드 단일 특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른쪽을 살펴보시면 거의 다 이렇게 찍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고술 자체 컨셉이 물리를 강화하는 질풍의 무기나 파멸의 바람이나 이런 쪽 강화하는 쪽은 다 삭제가 됐고요. 좀 원소 고술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허수아비를 치는 걸 보면은 딜 비중도 용암 추측이 가장 높고 전기장렬 크리가 뭐 100만, 번개화살 크리가 78만, 이런 식으로 냉기 충격 크리가 31만, 이런 식으로 활랭의 일격으로 강화해서 냉기 충격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가 한 요 4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가 많을수록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술 같은 경우는 용암 폭발만 무지하게 한 뭐 60%에서 7% 비중으로 그것만 쏘면 되는데, 고술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가지고 좀 그 딜 사이클 우선순위에 대해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킬이라는 이제 애드온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원리를 좀 알고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이드가 좀 유용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드 특성을 좀 살펴보면은 뭐 중요한 거는 쐐기랑 다른 점은 이제 질풍의 토템을 쐐기에서 이제 빼주게 되고 레이드에서는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파티원이 자동 공격 시 20% 확률로 추가 공격을 가합니다. 아쉽게도 그 정술 본인한테는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쐐기에서는 사용을 하지 않고요. 대신 이제 정령의 맹공이 이제 더 들어가겠죠. 레이더에서는 정령의 맹공까지 다 이 단일 틀이기 때문에 정령의 맹공 2개까지 다 써줄 수가 있게 되고, 쐐기에서는 요걸 하나를 뺍니다. 이걸 하나 빼고 낙뢰를 집어넣게 되고요. 그리고 몰아치는 폭풍은 회오리 치는 소용돌이가 지금 소용돌이 치는 무기 일중첩 얼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단일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걸 빼고 낙뢰를 찍고 이거 하나 빼고 몰아치는 폭풍 이걸 찍으면은 이제 낙뢰가 이제 광역이 들어가게 되고, 몰아치는 폭풍이 이제 낙뢰 강화, 연쇄 번개 3명에서 5명으로 늘려주는, 2명이 추가돼서 연쇄적으로 가격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단일 특성 최종적인 거고, 쐐기에서는 요거 이제 질풍 빼고 낙뢰 넣고 소용돌이 빼고 폭풍 넣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또 하는데, 레이드 갔을 때 이렇게 일일이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장을 이렇게 3가지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단일 레이드, 광역 레이드, 광역 쐐기, 요 3개 정도만 저장을 따로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역 레이드 특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 하나 빼고 뭐 2개를 넣으면 됩니다. 쐐기 광역 특성은 여기서 질풍 특태 하나 빼고 정령의 모고를 추가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3개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다만 이제 쐐기에서는 유틸기가 좀 사용이 되는데, 대지호공학 요새 이제 좀 변화된 점은 기존에는 대지호공학까지는 안 찍었었어요. 3시즌까지는. 4시즌 들어와서 이제 생존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다른 거 굳이 여기에 이제 토템에서 이런 거 안 찍고 대지보막이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점, 그게 약간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펙트에 따라서는 차수를 찍을 수도 있고 영원 정화를 통해 가지고 저주 해제 이거를 이제 선택적으로 가져가면 되고, 정화는 좀 찍는 편입니다. 왜냐면 루비나 이런 데에서 버프를 삭제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찍어주고, 축전 토템도 이제 잘 사용이 되죠. 이제 광역 차단기로 이제 쐐기에서 잘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천둥 폭풍도 쐐기에서 이제 잘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천둥 충격을 통해서 밀쳐내기 안 하고, 이게 고술은 밀리 클래스이기 때문에 천폭으로 날려버리게 되면은 딜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둥 충격으로 제자리에서 띄워줄 수 있게, 그러면서 딜도 다 들어가죠. 그 근딜은.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만화샘도 찍어주면 좋고요. 고대의 인도는 이제 어느 경우에나 다 찍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취향껏 잘 찍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데미지 감소 같은 경우에는 마법 감소 6%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의 수호자 생명력이 35% 미만 떨어졌을 때 뭐 최후의 저항처럼 즉시 회복한다. 이런 것들은 잘 찍어주는 게 좋겠죠. 뭐 생기 흡수가 2% 증가하고 광역 공격으로 2% 감소한다. 이것도 굉장히 생존에 유용한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날카로운 바람으로 차단을 한다. 이 12초 쿨이기 때문에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뭐 영혼 이동 같은 경우도 영혼 이동 강화해서 뭐 시간을 줄여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20% 추가로 감소해서 영혼 이동이 원래는 40%를 감소시켰는데 60%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올려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60%면 뭐 준수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딜을 찍으면 됩니다. 자연주문 치명타도 들어가 있고, 뭐 화염냉기 공격력 3%도 들어가 있고, 괜찮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 생명력 10% 증가, 요즘의 재사용 시간 75% 감소,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특성입니다. 그리고 뭐 천둥발이라 그래가지고 늑대정령 감속 효과 제거, 이게 또 중요하더라고요. 웃기는 경우에 이제 늑대정령 시정 시에 감속 효과가 풀리면서 약간 빨라지는 거. 울다만이나 이런 데서는 좋겠죠. 그게 이제 감속 효과가 따로 없는 던전이라면은 이것도 많이 찍습니다. 레이드에서는 늑대정령 5% 증가해서 총 4번 중첩이니까 20% 증가.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정령의 걸음했을 때 이동 방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이동 감소하고 이동 방해가 또 다르잖아요. 이동 방해 효과가 있을 때, 예를 들면 뭐 틴드라에서 뿌리 묶였을 때 정령의 걸음 쓰면은 빠져나가죠. 그런 것처럼 좋습니다. 아니면 돌풍은 이제 정수리 많이 쓰죠. 정수리 이제 원거리 딜 하다가 뭐 다시 돌아오거나 할 때 돌풍. 근데 고술 같은 경우는 정령의 걸음을 많이 써요. 빨리 분들이 붙어야 되니까. 돌진을 약간 삐꾸처럼 만들어 놓은 그런 겁니다. 토템 재배치는 이제 글쿨이 삭제됐어요. 원래는 글쿨이 있었는데, 그래서 질풍이스 토템을 수시로 박아야 될 때 토템 재배치를 통해 가지고, 또는 뭐 바질토, 바람질주 토템이나 뭐 속박의 토템이 있을 때 토템 재배치로 옮겨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옮겨지죠. 속박의 토템도 옮겨지겠죠. 이번에는 단일 딜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데, 이게 해키리입니다. 여기 왼쪽이. 오른쪽이 액션 트래커라고 디테일즈에서 나오는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한 스킬에 대한 이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사실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만 좀 말씀드리고, 거의 이제 해키를 중심으로 이제 연습을 하시고, 여기를 나중에 이제 강화를 해보시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은 이걸 안 보고도 이제 딜을 하게 되겠죠. 근딜을 워낙 이제 가속이 빠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보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바닥 보면서 상황에 맞게 딜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에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제가 단일 딜 그 레이드에 왔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레이드 이제 특성으로 갈아줘야 되겠죠. 이제 쫄고간을 이제 광역 스액이나 광역 레이드로 이제 신나게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보스 앞에 왔을 때 이렇게 특성을 보고 이게 빠져있는지 보면 됩니다. 낙뢰가 이제 빠져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궁극의 힘, 전기 물약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잘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겟팅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질풍의 무기를 확인을 합니다. 자기 이제 이게 풀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게 무기 버프가 다 꺼져 있는데 이대로 딜을 하게 돼서 왜 딜이 안 나오지 하다가
이거 키는 중간에 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꼭 확인해야 됩니다. 무조건 시작할 때 바르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0분 꽉 채우고 이제 시작을 하고요. 이런 경우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있었고, 여러분도 진짜 이거 신경 안 쓰고 있다가 갑자기 다 꺼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바르고 시작을 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스로 바를 수 있는 게 이제 돼지보호막 이제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돼지보호막, 그 다음에 번개보호막도 한번 찍어 주고요. 그러면 뭐 데미지를 받으면서 번개보호막이 나가겠죠. 그리고 타락한 분노 약병 먹고 데비드가 한번 빨고 그리고 룬 한번 바르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도핑은 끝납니다. 그리고 뭐 발바닥이나 전투 외치면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 확인을 하시고 이제 보스 앞에 이제 딱 섰다는 거죠. 보스 앞에 딱 섰을 때 토템을 예전에는 이렇게 질풍체선 여기다 박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보면은 캐릭터 뒤에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 토템 재배치를 통해서 이게 던지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토템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도비터 안에 들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토템 재배치를 통해서 앞으로 던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준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가장 2분 동안 맥시멈으로 깔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타겟팅을 논타겟 잡지 않은 상태에서 돼지 정령을 뽑아주고요. 이게 1분 지속이기 때문에 이 정도 뽑아주는 건 좋습니다. 빨리 뽑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전투 시작하고 나서 돼지 정령을 뽑으면 문제가 이제 1.5초에 굴쿨이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블러드도 들어갔고 전기 물약도 들어올 텐데 그때 1.5초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돼지 정령 무조건 미리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풍의 토템하고 토템 데비치를 던지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던지면서 그 다음엔 해키리가 알려주는 대로 태고파도를 날리면서 접근을 하겠죠. 그리고 바로 정령 켜주고 여기서 용체를 빨리 쳐줘야 돼요. 용체를 빨리 안 치면은 문제가 일반 공격이 시작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해키리대로 하기는 제가 해키리랑 좀 뭔가 다른 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해키리대로 하면은 태고파도 발랐잖아요. 태고파도를 바른 다음에 바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태에서 먼저 전기장력을 박으라고 나와요. 이거는 맞아요. 이건 맞는데 아마 도비트 같은 경우가 이거 되게 가까이 갔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일반 공격을 하질 않고 늑제 정령이나 뭐 번개화살이나 전기 장렬을 쓰고 멍 때리고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공격 안 나가고 용체도 안 나가는 거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티고파들 넣었죠. 그 다음에 여기 하라는 대로 넣었죠. 야세 정령. 근데 지금 뭐죠? 공격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용체를 안 눌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초반에 빨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캐키리의 문제점이에요. 캐키리 같은 경우는 빨리 용체를 누르도록 세팅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당연히 멀리서 일반 공격을 우클릭을 하고 들어가면 하겠죠. 이렇게 우클릭 했다고 전제하에 가장 태고파도 누르고 뭐 야수정령 누르고 뭐 용체 누르고 전기장령 누르고 용체 한번 하고 뭐 번개화살 쓰고 용체 한번 쓰고 뭐 야수정령 야수정적 쓰고 용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지금 그 점이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이고요. 또 한 가지가 지금 이제 여기다가 뜨거운 손을 아주 크게 띄워놨는데 이 뜨거운 손이 제일 중요하죠. 요또라고 말씀드렸는데 뜨거운 손이 이게 떴을 때 하고 안 떴을 때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고술은 그렇게 한번 나눠지고요. 근데 화염 쪽, 용체 쪽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폭풍의 일격, 나머지 잔챙이 폭풍의 일격, 뭐 연쇄 번개 이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랭의 일격, 냉기 충격 이거 이제 3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 가지 갈래로. 오프닝은 태고파도로 하고 야수정령 이렇게 가는데 용체로 화염 충격 퍼뜨린다. 용체가 뜨거운 선이 떴을 때 용체는 무조건 두 번에 한 번을 용체를 누르게 되어 있어요. 용체가 왜냐하면 지금 용체가 8.9초잖아요. 근데 이게 쿨이 줄어요.
3초로 6초만큼 감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암 공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용암 측정의 재사용 대기시간 75% 감소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용체가 8.9초짜리인데 거의 9초짜리인데 75% 줄여가지고 3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굴쿨이 딱딱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때리다 보면은 이제 뜨거운 손이 뜰 때가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신나게 떴다. 막 계속 이제 때리다가 일단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 쓰고 띵 했죠. 방금 소리가 뜨면서 지금 뜨거운 손이 활성화 됐어요. 그러면은 용체 지금 용체 전기강렬 용체 한랭을 일겨 지금 대지정렬 갑자기 섞여서 하는데 지금 꺼졌죠. 이 상태에서 방금은 용체를 계속 널뛰기를 해주는 거예요. 용체가 3초마다 오기 때문에 또 떴어요. 용체 최고파도 용체 야수정렬 용체 전기장렬 요까지 한 프레임. 요게 이제 지금 뜨거운 손이 떴을 때 한 10초 정도가 그런 사이클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지금 또 떴죠? 용체 전기장렬 용체 한랭일격 용체 번개화살 용체 땡기 충격 요렇게 해서 또 떴죠. 용체 태고파도 근데 이제 야수정렬은 워낙 급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기장렬 이런 식으로 이제 우선순위가 나오잖아요. 이 뜨거운 선에 떴을 때는 용체는 무조건 2번 중 1번을 넣어준다. 그래서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용체 썼고 다른 거 용체 썼고 다른 거 이런 식으로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렬 있을 때는 전기장렬 버프이기 때문에 전기장렬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해키리도 보면은 원래는 태고 파도가 중첩을 소용돌이를 주면서 10중초를 바로 생성시키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번개 화살을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전기장렬이 먼저라고 뜨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10중초가 오래 가기 때문에 바로 다시 뜨잖아요. 소용돌이 중첩. 그때 번개 화살을 넣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강화된 번개 화살을 쓰기 위해서 전기장렬 우선 쓴 다음에 그 다음에 태고 파도에서 오는 중첩을 버프를 이용해 가지고 번개 화살로 간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됩니다. 또 이제 야수정령이 이게 재사용 대기시간, 그러니까 으스사 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소용돌이 무기 중첩을 얻을 때마다 야구수 정령의 재사용 대기시간 2초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게 또 엮이는 거잖아요. 여기서 태고 파도가 10개의 중첩을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하면은 2초만큼 감소합니다. 왕창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여기 1분 32, 25초를 가잖아요. 태고파 딱 쓰면 바로 20초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야수정이 되게 빨리 와요. 그게 또 좋은 점이고, 그 다음에 내부 통해 가지고 민첩이 올라가죠. 여기 보면 교만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중첩에 따라 민첩이 계속 증가합니다. 거기서 제가 하나의 트랙을 말씀드린 게 일단은 정리하자면 뜨거운 손이 뜰 때 잘 해야 된다. 널뛰기를 잘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씩 가보자고요. 하나씩. 그래서 지금 전기장렬하고 번개화살이 두 개가 동시에 왔다 해서 맹분 빠지지 마시고 먼저 전기장렬 버프가 이게 몇 초냐면 10초 동안 강화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전기장렬이 이제 이중첩으로 돼 있어요. 그 때문에 두 개를 이제 다 소모하고 나면은 이게 좀 퍼트려져야 되잖아요. 또 10초 후에 전기장렬을 좀 써줘야 돼서 12초 후에 재장전. 근데 이게 그게 사람 마음처럼 그렇게 딱딱 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번개화살보다는 전기장렬을 쓰기 때문에 전기장렬을 2번 더 쓰겠죠.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 5중첩이 됐을 때 뭔가 즉발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다 소모가 됐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쿨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번개 화살 위주로 까주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 정도만 생각을 하세요. 너무 여기 10초 버프까지 고려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기장이 있을 때는 전기장을 대략 우선한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장 쿨일 때 번개 화살로 넘어간다. 그렇게 해도 충분히 강화된 태고파도로부터 오는 강화된 번개 화살을 넣을 수가 있다. 여기까지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또 띄워놓은 게 있죠. 한랭의 일격이라고, 우박폭풍인데 한랭의 일격과 우박폭풍과 냉기충격 이쪽 라인하고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소형들이 무기 중첩을 소모할 때마다 냉기충격 공격력이 15% 증가한다. 그 중첩을 소모하면 족표 소모한다는 거는 전기장렬, 연쇄번개, 번개화살 통해서 소모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첩을 알아야 돼요. 그 10중첩이 됐을 때 가장 강해요. 그리고 일명을 추가 대상에게 적정한다.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박폭풍을 2중첩 이상 소모하면은 소형들이 중첩을 뭐 생성한다. 뭐 이런 거는 그냥 이제 보너스로 나오는 거고, 중요한 거는 공격력이 증가가 들어가 있잖아요. 냉기충격 공격력이 15% 증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중첩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한랭의 일격은 냉기충격 공격력이 100% 증가합니다. 냉기충격 강화되게 이렇게 반짝반짝 하죠. 근데 여기서 전기 장렬을 썼을 때 5중첩이 됐죠. 그러면 냉충이 지금 강화가 돼 10만이 넘어가게 됐고요. 근데 만약 10중첩을 만들어 볼게요. 계속 때려가지고. 지금 두 번 이제 전기장렬 썼어요. 그러면 10중첩을 만들면 15만, 16만을 됐고, 그 다음에 한랭의 일격까지 하게 되면은 10중첩에서 한랭의 일격 때리고 냉충 이렇게 하면은 가장 강한 이제 냉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치명타로 32만 정도 지키게 되고요. 이게 여러 대상일 경우는 더 이제 강하겠죠. 그런 컨셉으로 지금 이제 와우 인벤이나 이런 쪽에 이제 보면은 딜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이게 좀 또 복잡해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머리가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데, 이게 세 번째 틀이라 그래요. 이게 하나는 태고파도 뭐 용현측 이론 쪽이고, 그 다음이 소형들이 중첩을 이용한 전기장렬, 번개화살 이쪽이고, 그 다음이 냉기충격이잖아요. 냉기충격을 강화한다는 컨셉인데, 이게 여기서 즉발로 이제 이게 쓰다 보면은 마법을 중첩이 여기 쌓이잖아요. 이 중첩이 10중첩이 됐을 때 우박폭풍을 한 번 더 쓰고 냉기충격을 간다. 이게 이제 가장 강한 핵 냉충이라고 약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오는 대로 막 이때 정신이 없을 거잖아요. 막 오는 대로 되는 대로 이제 뭐 캐캐리에서 말하는데 막 쓰다가 어느새 이제 10중첩이 와 있을 거예요. 이게 강화가 됐죠. 그래서 거의 아마 다른 거 누르느라고 냉충을 거의 이제 필러 기술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중첩이 5중첩 이상 안 떴고, 태고파도가 없고, 뭐 야수정력 없고, 용체도 썼고 했을 때 냉충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냉충 썼다가 한랭이가 강화하고 또 냉충 쿨이 있어. 여기 또 하필 또 용암치제랑 결렸어. 용체, 냉충, 또 용체, 원화 이런 식으로 용체랑 같이 걸려버리면은 거의 냉충은 안 옵니다. 그래서 냉충이 중요해지는 경우는 뜨거운 선이 안 떴을 때 냉충 위주로 이제 돌아간다. 그래서 냉충이 이제 10중첩, 우박폭풍 10중첩에서 냉충을 기본적으로 하되 최소한 5중첩 이상에서 냉충을 박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1중첩이다. 일반 공격 등에서 1중첩일 때 안 씁니다. 4중첩 이내면은 냉기충격 안 씁니다. 강화된 거 안 씁니다. 이렇게 7중첩 됐을 때는 냉충은 써도 좋다 정도입니다. 근데 다른 게 워낙 이제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일단은 즉발기는 다 쓰고 나서 야수정령 우선순위 되는 거 다 쓰고 나서 냉충으로 오는 겁니다. 10중첩짜리 냉충 그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되게 이제 빨리 돌려가지고 이런 걸 다 썼을 때 이게 만약에 5중첩이더라도 한랭이가 쓴 다음에 쓰세요. 왜냐하면 즉발로 냉충도 굉장히 좋은 스킬이고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 또 정신이 없을 거잖아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면서 백캐리에 나오는 대로 다 써주면서
이제 냉충을 일단 보는 게 중요합니다. 워낙 이제 저기 스펙이 올라가가지고 냉충이 잘 안 와요, 사실상. 스펙이 낮을 때는 자주 옵니다. 스펙이 낮을 때는 뜨거운 순도 잘 뜨고, 뭐, 넬브도 없고, 뭐, 소용돌이 잘 안 뜨거든요? 소용돌이도 잘 소모가 안 되고 해서, 냉충이 아마 자주 뜰 겁니다. 그러면 냉충 가지고, 이제, 딜을 많이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말을 하지 않고 블러드를 키고 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5, 4, 3, 2, 1. 다음으로 광역 딜 사이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캐리가 약간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제 대지 정령은 사실은 탱커가 죽었을 때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키도록 해가지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미리 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풍의 투통 경우는 레이드의 경우는 지투의 투통이 미리 박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여기서는 쓰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제 고수를 플레이해 보셨으면은 이제 아실 텐데, 태고 파도를 쓰고 나서 화염 충격이 이제 여러 군데 박힐 거잖아요. 용음치를 통해 가지고 이 용암 공세를 통해서 화염 충격이 주위에 있는 4명에게 전이가 되고, 그 다음 화염 충격을 직접 바르게 되면은 6개의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대상한테 이 태고 파도 속성 자체가 원래 화염 충격 대상에게 번개 화살이 175% 효율로 적중한다. 게다가 여기에 크리가 터지면은 어마어마한 딜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화염 충격을 바르고, 여기에 태고파도 바르고, 용체로 터트린 다음에 다시 화총으로 빈 데에서 박은 다음에 늑정을 바르고, 번개화살 지금 4개, 5개에다가 나갔죠. 이런 식으로 낙뢰 찍고, 용체 찍고, 연번 찍고, 용체 찍고, 한랭이겨 찍고, 다시 태국파도 찍고, 빈 곳에 화총 바르고, 번개화살 쓰고. 이게 약간 연쇄 번개가 필요하면은 그 필러 앞에 더 강력한 번개화살 광역이 나간다, 이 컨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은 단일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리전 액션 게임 하듯이 좀 이제 쳐주시면 되고, 유의할 거는 이제 빈 곳에다가 화총을 발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화총 다음에 바로 용체로 한 번 더 퍼뜨려주고,
뭐 번개 화살을 쓰든 뭐 연번을 쓰든. 그래서 근데 전기 장렬이 이때는 잘 이제 좀 떨어집니다, 우선순위가. 중간에 한번 섞어줘야 되겠죠. 왜냐면은 10초 동안 버프가 발생하기 때문에. 캐리도 보면은 중간중간 한번 섞는 거로 나와요. 중간중간 한번 섞는다. 아예 없애진 않고. 그러면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죠. 강화를 하면서 연번을 위주로 번개 화살을 써주고 화충을 받고. 손이 되게 바쁩니다, 일단은. 뭐 약간, 그리고 전기장렬하고 연쇄번개가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일단은 전기장렬 한번 썼고 염새 번개를 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운영하는 게. 왜냐면 계속 전기장렬만 쓰면은 좀 약간 로스가 생깁니다. 해키리는 계속 전기장렬을 우선으로 쓰라고 하는데 연쇄 번개를 한 번씩 섞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광역들이 데미지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 두 대상으로 바뀌어서 그래. 지금 그 해캐리가 인식하는 게 화충이 바뀐 대상이 두 대상 이하로 떨어지면 단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단일들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화충이 지금 최대한 빨리 제가 돌려가지고 연쇄번개를 한번 띄워볼게요. 3대상 했을 때 이제 연쇄번개 이제 떴죠. 지금 이제 3대상 이상일 때 정작보다는 연쇄번개가 더 효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작을 무시를 하고, 광일 때는 일단 연번을 위주로 나간다. 차대상일 때는 이제 연번이 더 효율이 올라가게 되고, 3대상 이하일 때는 전기장렬 효율이 올라가네요. 이걸 보면은. 그래서 지금 단위를 일단 먼저 좀 학습을 했으니까, 거기서 이제 추가된 게 뭐냐면, 정리하자면, 태고 파도를 바르고 용체를 때린 다음에 화충을 다른데 한 번 더 발라주고 야수정렬 킨 다음에 뭔가 냉기나 뭔가 강화가 됐을 거잖아요. 이 원소 정령 때문에 화염, 냉기, 번개 중에 하나가 강화되는데, 이 번개가 강화가 됐을 때 그때를 노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번개 화살이 175%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이때 데미지가. 이 4개가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나머지는 그냥 오는 대로 빨리빨리. 뭐 연번을 때리라고 하면 연번 때리고, 낙뢰가 비면은 낙뢰를 때리고. 근데 최악의 필요라고 해요, 낙뢰 같은 경우에는. 뭐 한랭이경 왔을 때, 10중초 됐을 때 한랭이경 때려서 강화된 냉충을 한번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손에 익지 않으면은 너무 빠르잖아요, 지금 일단 자체가. 뭔가 잘 안 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3대상 이상이 이하일 때는 전기장렬을 박아라, 4대상일 때는 연번을 박아라, 이런 게 있는데, 거의 연번을 거의 풀이 안 오네요. 저 같은 경우는 연번을 우선하거든요. 근데 해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것도 누를 게 많기 때문에 냉충도 박아야 되고, 일단은 화충을 최대한 용체를 통해서 퍼뜨려주고, 전기장이 필요했을 때 전기장을 쓰고, 또 야수정렬이 빨리 오기 때문에 또 야수정렬을 써야 되고, 연번이 이제 딱 오네요. 바로 보면 지금 전기장렬 대신 연번이 떴잖아요. 그래서 전기장렬 한 번에 연번 한 번 썼고, 이게 이제 전기장렬이 한 10초마다 한 번씩 오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면은 냉기 충격이 여러 이제 강화된 냉기 충격이 여러 대상에 박힐 거고, 또 연쇄 번개도 여러 대상에 박히고, 번개 화살도 여러 대상에 박히기 때문에 전기장렬을 가급적이면 천천히 박아도 된다. 연쇄 번개 2번 쏠 때, 아니 1번 쏠 때 전기장렬 1번 쏘고,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런 개념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은 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연보한 콜까지 가지를 못해요. 아무리 열심히 때려도 최대한 빨리 돌려볼게요. 또 정조자 떴고 이제 왔는데 지금 야수정리 와버려가지고 그 연보까지 가지를 못합니다. 거의 풀이 여러가지 뭐 용체도 강화가 떠버리고 팔랭이 결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지금 연습이 필요하다는 게 일단 최대한 빨리 글쿨을 돌리는 거 그럼으로써 연쇄 번개까지 가는 게 일단은 어렵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졌다라고 하려면은 이제 연쇄 번개까지 누를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리듬 액션 게임처럼 됐잖아요. 지금 핵캐리 때문에 핵캐리 개발자가 이 보스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핵캐리를 개발했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 있을 정도로 보스 악명이 높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는 이유가 아마 그런 것 때문이겠죠. 너무 이제 딜도 안 나오고 창피하다. 세게 해서 좀 창피하다 내가. 그건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게 중도 포기하는 데가 많아요. 보스를 손도 바쁘고 머리도 바쁘고 손에 잘 익지도 않고 그냥 포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제 타격감 때문에 가장 이제 좋은 건 이제 타격감이잖아요. 좀 더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는 뭐 지진 같은 거나 제 생각에는 뭔가 그게 좀 광역 때문에 광역다운 광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락네가 지금 있는데 락네도 보면은 데미지가 미미해요. 데미지가 8.3% 그리고 일반 공격도 최소 15,000원 평균 25,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락네 자체가 좀 예전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졌어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람들이 좀 기피하게 된 거죠. 뜨거운 수 썼을 때는 뜨거운 데 한번 때리고 전기장력 쓰고 뜨거운 걸 때리고 링충 쓰고 할링겨 쓰고 뜨거운 데 썼을 때 이렇게 섞어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단일이랑 똑같습니다. 또 이제 연쇄번개까지 왔어요. 결국 연쇄번개를 한번 키로 띄워보세요. 정말 힘듭니다. 제가 지금 몇 번이나 쳤습니까? 열심히 더 쳤는데 어쨌든 보면은 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은 다른 플레이어들은 광역으로 100만 칠 때 고수로 한 50만만 쳐도 되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4대상이나 5대상, 6대상일 때 어느 정도 효율이 나오거든요. 태고파도 때문에 효율이 나와서 그때는 좀 비벼만 하고 그 다음에 단일일이 좋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이 이제 폭군인 경우에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딜이 맞춰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단일 딜만 가지고 허수아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터기 리셋 시키고 카운트 10초 들어갑니다. 5, 4, 3, 2, 1.
이상으로 고술 가이드를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용군단 4시즌 이제 고술 컨셉을 보면은 물리 질풍 위주가 아니라 원소 고술입니다. 원소 근대에 속하게 되고요. 그래서 딜사이클 자체가 좀 복잡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딜을 하다가, 그리고 다른 단점이 뭐냐면은 사거리도 짧아요. 사거리도 이제 바짝 코를 거의 보스에 받고 있어야 돼가지고 좀만 떨어지게 되면 히트서클에서 벗어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좀 안 좋고, 다만 이제 타격감이 좋아서 이렇게 뭐 팡팡 즉시 시대로 많이 중무장이 돼 있어가지고 팡팡 이렇게 치는 맛이 있고, 그리고 핵캐리를 이제 한 가지 이제 계속 말씀드린 건데, 길드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너무 시선이 가게 되고 이것만 보게 되니까 좀 다른 걸 거의 보기가 힘들다, 이렇게 해서 핵캐리가 있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 해서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로그 막 영웅 로그 99점, 뭐 신화도 거의 100점 찍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보기에는 요 핵캐리가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식으로 제가 피드백을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고수가 되면은 캐리를 좀 벗어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거 시선이 갈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단일은 거의 이제 손으로 익히고 계속 무의식적으로 막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킬창만 보고 내가 이제 이쯤 나갔다 그러면서 뭐 뜨거운 손이 떴다 하면은 이제 널뛰기 하듯이 용체 한 번씩 섞으면서 다른 강한 딜들을 순서대로 찍어주는 거고, 무빙에 집중을 해야죠. 단일은 이렇게 무빙에 집중하고 앞뒤 거리 이거 맞추는 거. 보면은 저도 요새 이제 4시즌에 4시즌에 고술로 다녀보면은 쉽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굉장히 광역에 최적화된 압도적으로 성능이 있는 캐릭들보다 좀 광역하는 맛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세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스를 밀어주거나 캐제도 있고 뭐 바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도 뭐 좋은 점을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단일 폭군 경우에도 대처가 가능하고, 어려운 보스 경화이더라도 어려운 중고나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고, 광역은 이제 다른 딜러들에게 좀 맡겨야 되는 상황이다. 좀 아쉽지만 조금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지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축전 토템도 있고 천도폭도 있고 해서 이게 취직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기 가면은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차 막힐 때 이런 걸 유틸기를 활용해가지고 포지션이 약간 드로이드랑 뭐 조드나 야드랑 비슷하게 유틸기가 많은 그런 컨셉으로 바질토도 깔고 뭐 속박도 깔고 축청도 깔고 그 다음에 뭐 천폭풍도 띄우고, 그러면서 뭐 지풍대 뜻을 깔아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죠. 그런 걸로 좀 유틸기를 활용해서 세기에서 좀 더 즐겁게 하고, 그리고 타격감이 좋으니까 그 타격감을 살려가지고 즐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제가 지금 고술은 사실 이번 시즌은 정술로 많이 하면서 고술은 지금 조금 약해요. 약한 면은 있는데, 그리고 영웅 로고도 한 77점에서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화도 조금 낮은 편이고, 근데 아마 고술에 집중을 했으면 고술이 더 점수가 올랐겠죠. 근데 정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술 점수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시즌 말기도 하고 해서 고술도 좀 많이 연습을 해서 좀 점수도 많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정술보다는 고술을 더 훨씬 오래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 고술 실력도 저는 좀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뭐 좋은 피드백 더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댓글로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고술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복귀자분들이나 뭐 부캐를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이제 딜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